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상을 좀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제가 듣는 과목이 총 두 과목이 있습니다. 대수학하고 실변수 함수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실해석학 이렇게 두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대수학 1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범주 이론이라는 즉 카테고리 띠어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카테고리 띠어리는 저희가 이번 대수학 책을 뭘로 하냐면 이제 랭책으로 하는데 설지 랭의 이제 알지브라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하고 바이블 같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 구성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라면 사실 챕터 1이 뭐냐면은 모노이드라는 개념하고 그룹이라는 개념 요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먼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냐면 요 카테고리 띠어리 이게 챕터로 따지면 어디 있냐면 요 랭책의 챕터 1 1.11에 11절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카테고리 즉 범주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수기하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요 카테고리 띠어리부터 차근차근 대수학의 내용들을 좀 제가 공부한 것도 있고 해서 좀 복습하는 김에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컨텐츠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범주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 범주의 개념 속에는 오브젝트라는 것과 몰피즘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원소, 엘레먼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몰피즘이라는 거는 맵,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핑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오브젝트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제가 차후에 얘기할 건데 범주를 구성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되기 때문에 이 범주라는 걸 딱 뽑았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카테고리라는 거는 우리가 좀 단어만 직관적으로 들어보면 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딱딱딱 어떤 인덱스처럼 이렇게 딱 자리가 잡아져 있는데 딱 그걸 하나 뺐을 때 그 안에 데이터들이 쫙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이제 뭐 오브젝트, 뭐 몰피즘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범주라는 거는 좀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좀 한글로 좀 풀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수학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뭐 정수론도 있고요. 뭐 굴론도 있고 뭐 위상수학도 있고 뭐 아니면 편미분방 정식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서 공통점들이 다 있겠죠. 그 각 분야마다 모든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들로 다 도식화를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로 다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그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다 추상화시켜놓은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추상화한 개념이 범주,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딱 뽑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집합이면 집합에서 카테고리를 딱 뽑았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상은 뭐고 그러니까 대상은 뭐고 사상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함수 그건 이제 사실 함수인데 그 함수이고 또 사상은 합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항등사상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학의 수많은 분야들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런 것들을 추상화한 개념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범주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먼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이 추상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상화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또 사전을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추상화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 추상화라는 거는 어떠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제외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과정으로서 쉽게 얘기하면은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세부적인 거, 디테일적인 거 다 빼고 공통적인 것만 딱 끌어 모아가지고 단순한 걸로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를 어떤 단순한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여기서 단순한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핵심적인 구조 혹은 그런 원리들을 쫙쫙 추출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로 구성을 한 것들 그걸 우리가 카테고리 종류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일반화하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반화라는 개념이랑 추상화라는 것은 수학에서 비슷하긴 합니다. 같은 궤를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라는 걸 또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례나 패턴 같은 것들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수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일반적인 걸로 좀 더 넓게 확장한다. 우리는 그거를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화와 일반화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여기서 이 범주라는 개념은 수학의 분야들을 전부 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수학의 각 분야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다 추상화시켜놓은 개념이다.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이 범주론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가져다 주는 건 무엇이냐면 수학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하나의 언어로 표현을 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다 각자 다른 분야들인데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즉 지하 통로를 이렇게 뚫는 거죠. 그런 지하 터널을 뚫음으로써 어떤 거서부터 나오는 또 새로운 이론이 또 탄생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리를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그런 새로운 이론들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범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론은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대수기하학의 아주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 첫 번째는 이러한 얘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할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주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몰피즘이라는 것과 오브젝트 이게 이제 범주의 이제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이제 관련성, 이 두 가지 개념의 연관성과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범주론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좀 간단하게 집합론에서 배운 것들을 좀 리콜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수학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이라는 건 뭐였냐면 오브젝트들의 모임, 여기서 컬렉션이 이제 모임이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들의 모임인데 여기서의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엘레먼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소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엘레먼트를 여기서 이제 X라고 이제 디노트 할 것이고 표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X라는 거 이제 원소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X의 원소다. 그래서 이 원소가 이 집합으로서 이제 대상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브젝트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특성은 뭐가 있냐면은 X하고 Y, 즉 집합의 원소를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두 개의 원소를 아무거나 뽑았을 때 같거나 다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omparison relation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임의로 뽑았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같든지 다르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집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트랜시티비티는 뭐냐면 추이성이죠. 그러니까 추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세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이 X하고 Y 그 세 개의 원소를 X, Y, Z 이 세 개라고 했을 때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다라는 전제까지 있으면 X랑 Z랑 같다라는 것이 이 같다라는 거에 이제 추이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시티비티라고 말하죠. 이건 이제 훗날 뒤에 가서 이건 이제 시리즈 과학에서 좀 더 다룰 건데 동치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론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범주라는 게 무엇이냐, 범주. 그러니까 이 범주라는 거, 이 종류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수학적인 정의를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주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쓸 겁니다. C. 이렇게 C라고 쓸 건데 이 C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아까 오브젝트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 이 오브젝트, 이 대상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OBJ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의 모임, 즉 대상들의 모임, 계속 얘기하죠. 지금 모임이라고 하고 있죠. 대상들의 모임.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할 거냐면 사상들의 모임. 여기서 이 사상은 어떻게 쓸 거냐면 X에서 Y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X하고 Y는 뭐냐면은 오브젝트에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X랑 Y는 이 대상이라는 거, 카테고리의 대상에서 두 가지를 임의로 뽑아냈을 때, 즉 거기를 뽑았을 때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맵들, 이런 몰피즘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라고 할 건데 이런 사상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 그런 다 모아놓은 모임, 사상들의 모임을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HOMCXY로 이렇게 쓸 겁니다. 혹은 이제 이거 말고 어떻게 쓰냐면요, 다른 걸로는 얘 말고
몰피즘의 요 MOR 세 개를 따서 몰 C X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랭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랭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저희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HOM으로 쓰더라고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어서 이 HOM은 호모몰피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호모몰피즘은 이제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죠. 어떤 거를 이제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좀 더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몰피즘들 셋, 즉 이 사상들의 모임, 대상들의 모임과 사상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우리는 그걸 범주라고 부릅니다. 다시, 카테고리라는 거는 대상들의 모임과 사상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사상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상들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다음의 공리를 만족시키는 사상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공리를 만족시키냐? 첫 번째, 두 개의 어서 옵젝트들을 모아놓은 거에서 두 개의 옵젝트를 뽑았을 때 여기서 이 세 개의 옵젝트에 대해서 합성함수, 즉 합성함수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합성사상들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합성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X에서 Y로 가는 어떤 몰피즘 하나, 그걸 우리가 F라고 하고, Y에서 Z로 가는 어떤 몰피즘, 즉 맵을 이제 G라고 잡고, 그랬을 때 이 G 컴포지션 맵, G.F라고 하죠. 그래서 즉 X에서 Y로 가는 맵, Y에서 Z로 가는 맵을 해가지고 X에서 Z로 가는, 즉 합성함수가 아니라 합성사상을 그걸 만들 수 있는, 즉 G 컴포지션 F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공리가 되고요. 두 번째 공리는 뭐냐면 항등사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등사상. 함수 아닙니다. 여기서 함수 아니에요. 함수보다 더 고도화된 개념인 겁니다. 더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항등사상인 겁니다. 항등사상. 그래서 여기서 항등사상은 뭐냐면 X에서 X로 가는 그런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맵인데 여기서 X는 이제 대상이 되겠죠. 오브젝트에서 뽑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그런 아이덴티티 X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두 번째 공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옵젝트에서 이제 Y를 하나 뽑고,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어떤 맵을 뽑아서 그걸 우리가 F라고 잡는다면, 그 F와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을 합성했을 때 F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또한 반대로 이번에 Y에서 X로 가는 어떤 G라는 어떤 맵이 있어가지고 몰피즘이 있어서 그 몰피즘에 대해서 G에다가, 얘가 이제 Y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X에서 X로 가는 걸 이제 합성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Y에서 X로 가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X에서 X로 가는 항등 사상에다가 G라는 사상을 합성하면 G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즉 오른쪽으로 합성했을 때랑 왼쪽으로 합성했을 때 다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아이덴티티 맵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컴포지션 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리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합 법칙이죠. 어떤 결합 법칙이냐면 세 개의 옵젝트를 뽑았을 때 X, Y, Z, 네 개의 옵젝트군요. 죄송합니다. 네 개의 옵젝트를 뽑았을 때 W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X에서 Y로 가는 거 F 하나, Y에서 G로 가는 거 G 하나, Z에서 W로 가는 H라는 어떤 세 개의 이런 매핑을 봤을 때 그런 세 개의 매핑의 합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결합 법칙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리들을 만족하는 사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범주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범주라는 것은 대상의 모임, 사상의 모임,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의 합성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합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집합이 아닙니다. 범주는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카테고리, 종류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라는 거 안에 대상이라는 게 있고 사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해서 합성은 어떻게 되고 항등사상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범주 안에서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집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범주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범주의 예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범주의 예시가 이제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집합들을 이제 범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덱스들이 다 있을 건데 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딱 끄집어 당긴다 합시다. 그러면은 딱 끄집었을 때 set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룹 있을 수 있고 뭐 나중에 배울 모노이드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set을 딱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들, 그거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set, 즉 카테고리 오브 set, 집합에 대한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set이라고, 즉 이렇게 표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집합 set 딱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대상은 뭐겠습니까? 구성 요소 하나씩 살펴보면 대상들은 집합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set의 모임이 될 겁니다. 집합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이라는 카테고리를 뽑으면 그 안에서 뭐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상도 있고 그리고 그 사상의 합성이 어떤 식으로 되고 그리고 항등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상은 집합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X하고 Y, 즉 오브젝트, 그런 것들을 다 모으는 걸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OBJ set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이제 X, Y를 오브젝트를 뽑았을 때 그럼 여기서는 다 set이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다 set이 될 겁니다.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될 거고 그럼 또 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에서 Y로 가는 그러한 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맵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 전부 다 모아놓은 것들, 그것도 사실은 set을 이룰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즉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것,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것, 즉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 여기서는 사상이 뭐겠어요? 결국 함수가 되는 거죠. 이때는 다시 여기서 이러한 사상들, 여기서 이 사상은 함수가 되는 거죠. 집합과 집합 사이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것도 집합이 되죠. 그래서 추후에 얘기할 거지만 이러한 카테고리를 뭐라 부를 거냐면 클로즈드 카테고리라 부를 겁니다. 닫힌 범주더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건 추후에 얘기할 겁니다. 이건 추후에 말을 다시 할 거고요. 이 닫힌 범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X에서 Y로 가는 그러한 맵들을 다 모아놓은 것도 얘도 다 오브젝트에다 들어가는, 오브젝트에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모든 함수를 다 모아놓은 것도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닫힌 범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영상쯤에 아마 다시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이해를 못 하셨다면 지금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도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상이 여기서 함수라는 겁니다. set이라는 카테고리를 뽑았을 때는. 그래서 사상은 함수가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함수들은 공리를 만족하는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공리 있죠. 합성함수 잘 정의되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맵이 존재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소시에이티브티가 성립하느냐, 그 세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함수의 합성은 자연스럽게 잘 내추럴하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x, y, z를 세 개를 뽑아서, 즉 좀 엄밀하게 써보면 x, y, z를 오브젝트에서, 잠시만요. 다시 x, y, z를 대상들을 다 모아놓은 오브젝트에서 다 뽑았을 때 x에서 y로 가는 걸 이제 f라는 맵이라 잡고, 얘를 y에서 g로 가는 걸 g라는 맵으로 잡고, 즉 얘는 어디예요? 홈 x, y 있겠죠. 얘는 홈 y, zet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G 컴포지션 F 잘 정의할 수 있고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항등 함수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항등 사상은 항등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항등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합성, 즉 함수의 합성은 당연히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이미 학부 수준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성립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트리비얼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연스럽게 다 만족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이 셋들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카테고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번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인데 벡터 스페이스. 이번에 아까는 이제 셋을 딱 뽑았다면 이번엔 벡터 스페이스를 뽑았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인데 어디 위에서 있는 거냐면 실수 위에서, 즉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실벡터 공간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VEC로 표기할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카테고리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상들이 있겠죠. 대상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실벡터 공간이 되겠죠. 그쵸? 실벡터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R 벡터 스페이스들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한 벡터 스페이스들을 다 모은, 즉 대상들을 다 모은 이 오브젝트에서 이제 두 개를 뽑습니다.
V하고 W를 딱 뽑았을 때 두 개 벡터 공간을 뽑겠죠. 그러면 두 개 벡터 공간을 뽑았을 때 V에서 W로 가는, 즉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그러한 사상을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에서 가는,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그러한 사상. 우리는 이걸 어디서 배웠죠? 선형대 수학에서 그걸 뭐라 배웠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배웠죠,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대응되는 사상은 뭐가 돼요? 선형 변환이 되는 거죠.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걸 T라 썼죠. 그래서 이러한 T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홈 VW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상은 선형 변환이 될 거고, 역시 똑같이 공리를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은 세 가지를 뽑았을 때, 즉 정확하게 말을 하면 for any V, W, X를 object 벡터 스페이스에서 뽑았다면, 즉 이 세 개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다 실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벡터 공간 3개에 대해서 V에서 W로 가는 T라는 선형 변화 만들 수 있고, W에서 X로 가는 T-라는 선형 변화 만들 수 있어서, 그럼 T-와 T를 합성하는 이런 선형 변환의 합성으로서 잘 정리가 되죠. 역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요. 항등 변환 마찬가지죠. 얘는 항등, 얘가 이제 항등 사상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V에서 V로 가는, 즉 V에서 V로 가는 어떠한 이런 항등 변화를 잘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 역시도 선형 변환의 합성 역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함수의 합성과 동일하게 역시 결합 법칙 성립하죠. 똑같죠?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비얼하죠. 네. 똑같이 트리비얼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를 말을 할 거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럼 그 카테고리에 대한 예시까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집합이랑 다른 게 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집합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집합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과 카테고리는 다른 거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물론 공통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셋과 카테고리의 차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일단 먼저 셋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 집합이죠. 이 집합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오브젝트들의 컬렉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엘레먼트라 그랬죠. 즉 원소를 이어서 이제 오브젝트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 뭐를 얘기를 했냐면 그 임의의 집합 X에 대해서, 즉 아비트러리한 셋에 대해서, 이 X에 대해서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두 개를 같던지 다르던지 이렇게 우리가 오로지 뭐만 볼 수 있냐 했냐면 컴패리즌 릴레이션이라 했죠. 비교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 두 개의 원소가 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컴패리즌 릴레이션밖에 없다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가 있냐면 X랑 Y랑 같다, 얘네 둘이 같다 라는 요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냥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쵸?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얘들도 사실 오브젝트인 거잖아요. 엘레먼트랑 오브젝트라고 했으니까 셋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뽑았을 때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뽑았을 때 그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려는 거는 오로지 방법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셋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카테고리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범주는 어떻게 볼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범주라는 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범주랑 뭘 강조하고 있냐면 몰피즘, 맵, 이 사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얘가 이제 우선시하다라는 뜻인데 프라이올라이저라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카테고리라는 거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성이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현대대 수학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스트럭처 프로퍼티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현대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마치 이러한 것처럼 이 카테고리 띠오리에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몰피즘인 겁니다. 맵. 이 사상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 사상의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 몰피즘,
이 맵에 굉장히 주안점을 둔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셋이랑 좀 다른 점이 뭔지. 일단 똑같이 이제 옵젝트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옵젝트가 셋에서는 엘레먼트였죠. 근데 카테고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시를 통해서 봤지만 셋이 될 수도 있어요. 옵젝트가. 벡터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가 옵젝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룹하고 모노이드라는 이러한 스트럭처도 옵젝트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면 카테고리는 어쨌든 대상의 모임, 그리고 사상의 모임, 그리고 그런 사상들을, 사상은 사상의 합성과 항등 사상, 그리고 결합 법칙을 만족하는 그러한 사상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옵젝트와 여기서의 옵젝트는 다른 개념이죠, 분명히. 여기서는 옵젝트가 이제 셋, 벡터 스페이스, 그룹, 모노이드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옵젝트는 엘레먼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굉장히 고도화된 개념인 거죠, 카테고리가.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아까 이제 셋에서도 두 개 이제 옵젝트를 뽑았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여기서도 이 옵젝트들을 다 모아놓은 컬렉션에서 두 개 옵젝트를 똑같이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옵젝트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얘 또는 얘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옵젝트가 같거나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럴 수가 없죠, 얘는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두 개를 딱 뽑았을 때, 두 개 벡터 스페이스를 뽑았을 때 이 벡터 스페이스가 같다. 단순하게 벡터 스페이스가 두 개 같다, 두 개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같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집합의 원소가 얘네들은 같다 혹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얘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옵젝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옵젝트가 뭔지 모른다기보다는 이 두 개 옵젝트를 아무나 뽑았을 때 두 개 그룹이 같다, 두 개 그룹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굉장한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두 개의 옵젝트를 뽑았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즉 X에서 Y, 이 X, Y를 이제 두 개의 옵젝트를 뽑았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그러한 F라는 어떤 맵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몰피즘, 맵을 계속 강조한다 했죠. 얘를 우선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옵젝트를 뽑았을 때 여기서는 그 옵젝트끼리의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두 개가 같다 다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벌써 다른 차이점이 보이는 거고요. 옵젝트에서도 차이점을 보였지만 이 두 개를 뽑았을 때, 옵젝트 두 개를 뽑았을 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X하고 Y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옵젝트가 여기서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얘랑 대응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X에서 Y로 가는 그런 몰피즘, 그런 맵, 그런 F라는 어떤 몰피즘이 유니크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셋이랑 공통점이려면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X에서 Y로 가는 어떤 F라는 이런 몰피즘을 적어도 두 개 이상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왜냐? 당장 X하고 Y를 셋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카테고리를 셋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거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X, Y 두 개 셋을 뽑으면 이 셋에서 이 셋으로 가는 어떤 맵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몰피즘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X하고 Y를 똑같은 집합으로, 즉 1, 2, 1, 2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 1, 2에서 1, 2로 가는 어떤 몰피즘을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건 무조건 최소한 두 개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맵이 적어도 유니크하게 표현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역시 얘랑 다른 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셋과 카테고리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 어찌 보면 이 셋에서도 고도하게 추상화된 개념이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화는 아니고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몰피즘, 이 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 맵이 핵심이 되고 이 옵젝트를 두 개 뽑았을 때 우리는 그 두 개의 옵젝트가 같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없고 X에서 Y로 가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사상이 유니크한 방법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 이상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셋하고 다르고 이 셋을 고도히 추상화한 게 카테고리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카테고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카테고리라는 거는 사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 원소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 X를 이제 셋이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벌써 이 카테고리가 셋일 때를 보겠다는 겁니다. 카테고리 오브 셋을 보겠다는 겁니다. 즉 셋디리오에서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왜 사상에 계속 중점을 두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자면 어떤 이제 X라는 어떤 셋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원소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 셋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죠? 셋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엘레먼트. 그러니까 여기서 셋이 카테고리의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X라는 어떤 셋을 갖고 왔어. 그래서 그 셋에서 원소를 하나 뽑았어. 그거를 우리가 몰피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셋의 원소를 몰피즘, 즉 사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싱글톤 셋. 여기서 이 스타는 뭐냐면은 어떤 원소도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A든 뭐 B든 C든 뭐 D든 뭐 아니면 뭐 별이든 네모든 뭐 그게 뭐 세모든 어쨌든 간에 여기가 원소 하나면 돼. 한 원소 집합이면 돼. 요 공역, 그러니까 요 공역이 아니라 뭡니까? 정의역이. 이 정의역이 요 맵의 정의역이 한 원소 집합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소로부터 어쨌든 기인됐다라고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X라는 셋의 원소 하나, 즉 원소 임의 원소 요 X를 한 원소 집합에서 X라는 셋으로 가는 그러한 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 오리지널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기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한 원소 집합에서 왔겠죠. 그런 한 원소 집합에서 X로 가는 요 셋 X로 가는 그런 어떤 몰피즘 F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스타를 X, 요 X로 보내는 EX로 보내는 그러한 몰피즘으로 엘레먼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소를 이렇게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원소 집합에서 X 집합으로 가는, 즉 어떤 스타를 X로 보내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원소를. 이게 첫 번째 예시고요. 이런 이제 논리를 계속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그러니까 계속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소, 어떤 임의 하나의 원소를 사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면 좀 더 확장해서 이번에 이제 Y라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즉 X, Y를 다시 X, Y를 오브젝트에서 이제 뽑았어요. X하고 Y를 오브젝트에서 뽑았을 때 이런 얘네들이 이제 셋이 되겠죠. 셋. 그 중에서 이제 X, Y를 하나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이제 확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X에서 Y로 가는 어떤 몰피즘, 그걸 F. 여기서 이제 F는 여기서 함수가 되겠죠. 셋 오브 카테고리에서는, 그러니까 카테고리 오브 셋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Y는 fx. 우리가 이제 많이 친숙하게 보던 이제 함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 대응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똑같이 몰피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피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보시면 일단 먼저 x라는 거를 우리가 몰피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럼 똑같이 y에 대해서도 어떤 싱글톤 셋에서 y로 가는 이러한 또 몰피즘으로 이 원소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각각 그 사상을 어떻게 말을 해줄 거냐면 그걸 px라는 사상, py라는 사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거를 px라는 사상으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고 y라는 거를 py라는 사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에서 y로 가는 어떤 f라는 사상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y equal fx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합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py라는 거. 여기서 이제 py라는 거 이제 y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이 y라는 거. 이 y는 이제 py로 대응할 수 있다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py라는 맵은, 몰피즘은 f와, 즉 px를 먼저 거친 다음에 px를 먼저 거쳐서 f로 가는, 즉 f와 px의 컴포지션이겠죠. 합성 함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함수라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합성 함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 equal fx를 이렇게 py는 f 컴포지션 px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피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py라는 어떤 사상을 두 개의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컴포지션 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다이아그램이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이아그램 부를 건데 이렇게
어떤 사상을 두 개의 몰피즘의 합성으로 컴포지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제 이런 걸 앞으로 커뮤터티브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현상을. 네, 바로 뒤에 나와요. 이제 이렇게 부를 거고, 그 전에 이제 예시 하나 더 보고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좀 정리를 나오죠. 네,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배웠던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 대해서,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거죠.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벡터 공간의 카테고리에서 V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벡터 공간이고요. 자, 그럼 똑같이 우리가 집합에서도 어떤 하나의 원소를 몰피즘으로 이제 이해했던 것처럼 똑같이 벡터도 몰피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얘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R에서 V로 가는 사상으로 이해할 건데, 여기서 이제 R은 뭐냐면 이제 원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어떤 곱셈 항등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에서 V로 가는 이러한 사상으로 어떤 벡터 하나를 말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 사상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실수에서 1을 하나 뽑았을 때 1을 V로 대응시키면 되겠죠. 혹은 뭐 2를 V로 대응시키든지 3을 V로 대응시키든지 뭐 1억을 V로 대응시키든지, 어쨌든 뭐 여기에 오는 어떤 레터 자체, 그 숫자 자체, 레터 자체는 상관이 없으나 어쨌든 뭐 1을 V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 하나를 벡터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하나를 실수에서 벡터로 보내는 이러한 몰피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좀 더 확장돼서 M개의 벡터, 이제 한 개가 아니라 M개의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원을 늘리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죠. 차원을 늘려서 1부터 M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은 V1, 2는 V2, 뭐 M은 VM, 약간 소위 인덱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개의 벡터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RM에서 V로 가는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적어도 RM, 즉 여기서 이제 M차원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M차원, M디멘전을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1부터 M까지에 대한 M개의 튜플들을 이제 V0부터 VM으로 이제 보내는, 즉 각각의 이제 벡터들을 1, 2, 3, 4, 5, 6, 7, 8, 뭐 M까지 해서 인덱스처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RM에서 V로 가는 맵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계속 또 어떻게 볼 거냐면 V0부터 VM까지 linearly independent라는 거, 이거 한번 복습해 보면 얘가 이제 linearly independent라는 건 선형 독립 혹은 이제 1차 독립이라 말하죠. 이러한 이제 집합들 V0부터 VM까지를 다 모아놓은 애들을 linearly independent다 라는 건 뭐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C1 V1부터 CMVM까지를 다 더한 것이 이제 0벡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C1부터 CM까지 스칼라가 올 수 있는 것이 무조건 뭐밖에 없다? 0뿐이다 라는 것이 1차 독립의 정의였죠.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게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몰피즘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RM에서 V로 가는 이러한 사상이 인젝티브하다, 즉 1대1 대응이 되더라.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제 단사함수가 되더라, 단사 사상이 되더라 라는 거죠. 뭐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커널이 뭐 0벡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무튼 뭐 어쨌든 뭐 anyway 뭐 어떤 방법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아무튼 V1부터 VM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이거를 몰피즘의 입장에서 보면은 RM에서 V로 가는 이러한 사상이 인젝티브 하다, 이렇게 선형 변환이 인젝티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말은 이러한 선형 변환의 커널이 0벡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은 V1부터 VM이 V를 스팬한다, 생성한다 라는 거는 뭐였냐면, V1부터 VM이라는 것이 지금 생성원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V에서 어떤 V라는 걸 하나 뽑았을 때 그 V가 C1 V1부터 CMV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저렇게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1차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C1부터 CM이라는 스칼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V라는 어떤 벡터 공간을 스팬한다는 거죠. V의 어떤 임의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들을 V1부터 VM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스팬의 정의였고, 이걸 선형 변환으로 이해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서젝티브라는 거죠. RM에서 V로 가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결론적으로 그런 선형 변환이 서젝티브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즉 이게 이제 디멘전이 같다라는 거죠. 공역과 정역, 공역과 치역의 디멘전이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베이시스라는 건 뭐냐면 베이시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RM에서 V로 가는. 왜냐면은 베이시스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걸 스팬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베이시스니까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라는 거는 결국 RM에서 V로 가는 어떤 맵, 이 사상이 인버터블하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인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RM에서 V로 가는 것이 바이젝티브하다라는 거. 설젝티브도 되고 인젝티브도 되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베이시스라는 이 언어를 사상의 언어로 몰피즘으로 이제 이해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벡터 스페이스 카테고리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이어그램과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것들. 함수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들, 함수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를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몰피즘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러한 몇몇 사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에서 이제 다이어그램이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얘는 이제 하나의 몰피즘이고 얘는 두 개, 얘는 하나, 둘, 세 개의 몰피즘, 얘는 네 개의 몰피즘. 이렇게 구성되는 걸 다이어그램이라 하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티브하다. 그러니까 가환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렇지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제 커뮤터티브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뽑았어. 다이어그램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뽑았는데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뽑아서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뽑았을 때 X에서 Y로 가는 어떤 몰피즘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건데 그 X에서 Y로 가는 몰피즘을 합성함수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합성함수가 아니라 자꾸 합성함수라네요. 미안합니다. 합성 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합성 사상을 하더라도 즉 X에서 Y로 가는 이러한 몰피즘을 만드는데 이 X에서 Y로 가는 뭐 이 사이에 뭐 Z이 있든 W가 있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합성을 해서 X에서 Y로 가는 어떤 몰피즘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합성들이 다 같으면 우리는 그걸 커뮤터티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합성 방법이 뭐 두 개가 있어. 그럼 두 개의 그런 몰피즘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티브하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를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몰피즘을 F로 하고 X에서 Z로 가는 몰피즘을 H로 하고 Y에서 Z로 가는 몰피즘을 G라고 한다면 그것이 커뮤터티브려면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에서 Z로 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즉 X에서 Z로 가는 어떠한 가는 방향이 합성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냐면 F 먼저 거치고 그 다음 G 거치는 거. 그러니까 X에서 Z로 가는 것이 지금 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X에서 Z로 가는 어떤 몰피즘이 지금 합성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경우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고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러면 그건 뭐냐면 X에서 Y로 갔다 Y에서 Z로 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가는 거죠. 즉 F로 갔다 G로 가는 거니까 H, 여기서 이제 그 X에서 Z로 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몰피즘을 H라고 한다면 그것이 F와 G의 합성, 즉 G 컴포지션 F로 합성이 된다면 이 두 개가 같다면 우리는 그걸 커뮤터티브라 말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4개일 때를 보면 4개일 때. 자, 4개일 때를 보면 이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X, Y, G, W라고 한다면 그 4개의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몰피즘을 보면은 여기서 가는 걸 F, G, K, H라고 한다면 그것이 커뮤터티브려면 일단 적어도 여기서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몰피즘의 공역과 공역과 정역은 뭐냐면 X에서 Z로 가는 것이 지금 합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합성으로 만들 수 있는 몰피즘이 지금 X에서 Z로 가는 몰피즘인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F 갔다 G로 가는 거 하나. 그죠? 아, 네. 지금 제가 오타가 좀 나가지고 잠시 중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지금 X에서 Z로 갈 수 있는 그런 몰피즘이 합성 가능한 지금 몰피즘인데 어떻게 합성해서 X에서 Z로 가는 걸 만들어낼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죠. F 갔다 G 가는 거, H 갔다 K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G 컴포지션 F하고 K 컴포지션 H, 즉 H 갔다가 K 가는 거, F 갔다 G로 가는 이 각각의 두 개의 N이
컴포지션이 x에서 z로 가는 이런 any 컴포지션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가 같아야지 그 두 개가 같아야지 커뮤터티브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개일 때는요. 이해되시죠? 뭐 정의 자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러한 네 개일 때에 대한 커뮤터티브, 즉 네 개일 때에 대한 다이어그램에 대한 커뮤터티브를 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스퀘어 다이어그램이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이제 살펴보고 끝을 낼게요. 꼭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실벡터 공간에서 다이어그램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스퀘어 다이어그램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떤 다이어그램을 보고 싶어 하냐면 일단 V만 하나만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V만 하나 뽑을 거고요. 벡터 스페이스를 실벡터 공간 하나 뽑았을 때 V에서 V로 가는 거, 또 V에서 V로 가는 이러한 이제 매핑들을 하나 생각할 건데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먼저 V에서 V로 가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클락와이즈는 뭐냐면 이제 시계 방향을 말합니다.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이제 90도만큼 즉 2분의 파이만큼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즉 회전 변화를 보겠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면 R2상에 여기에 있다면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건 여기로 90도만큼 이렇게 회전한다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회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건 뭐냐면 반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어떤 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칭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대칭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사라는 것이고요. 리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일단 먼저 이 매핑, 즉 이 몰피즘을 90도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 볼 거고 이 몰피즘은 리플렉션, 이 몰피즘도 리플렉션. 그리고 이 몰피즘은 어떻게 볼 거냐면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 말합니다. 반시계 방향, 즉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한다 라는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몰피즘을 이렇게 4개를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V에서 이 V로 가는 어떤 몰피즘을 봤을 때 합성할 수 있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죠.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 얘는 실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면은 일단은 90도만큼 회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 즉 R2상에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회전을 했어요. 근데 R2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실벡터 공간이니까. 그냥 R이기 때문에 1차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 수직선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어떤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에요. 수직선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서 리플렉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리플렉션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이건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맵은 커뮤터티브합니다. 이 맵이 아니라 이 다이어그램은 커뮤터티브합니다. This diagram is commutative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파이 90도라고 하겠습니다. 파이 90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파이 다시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90도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이 90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을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R이라 하겠습니다. 얘를.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파이 마이너스 90도 갔다가 R로 간 것과 그리고 R로 간 다음에 파이 90도 간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정육각,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곽이 하나 있을 때 얘를 먼저 회전한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거를 리플렉션 한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리플렉션 한 거랑 얘를 리플렉션을 먼저 해요. 리플렉션 이렇게 먼저 해요. 먼저 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한 거랑 같을 겁니다. 같겠죠? 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같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이 다이어그램은 커뮤터티브 하다라는 거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노이드와 그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